한국 가면 길 가다가 짱깨 새끼들 소리 듣는다던데 그거 진짜인가요? 제 친구가 한국 다녀왔는데 밥 먹다 쫓겨나는 건 기본이고 길 가다 침 뱉는다는 말에 X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싫어하나.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올 거야. 감히 중국의 속국 주제에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군. 그런데요, 한국 도착한 지 단 3시간 만에 제 모든 생각이 와장창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샤오인이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저를 아는 분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저는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진짜 이야기들, 진짜 사람들의 삶을 전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진실을 말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진지하고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냥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 그 진짜 모습을 알고 싶거든요. 그날도 저는 스튜디오에서 뉴스를 읽고 있었어요. 뜨거운 조명 아래에 서서 손에 든 원고를 바라보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한국 서울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음식점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을 싫어해서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멘트를 읽는 순간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일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싫어하는 걸까? 사실 한국은 과거에 우리 중국과도 형제처럼 가까웠던 나라잖아요. 1950년대 한국 전쟁 때도 우리 병사들이 참 많이 도왔고 경제 발전하면서 서로 무역도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는 전부 한국은 중국을 싫어한다는 말뿐이에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속이 상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혹시 거짓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송이 끝나고 조명이 꺼졌는데도 머릿속 생각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제 친구이자 촬영 감독인 채나오이에게 다가갔어요. 장비를 정리하던 하오이는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어요. 하오이, 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진짜인지. 하오이는 놀란 얼굴로 절 봤어요. 무슨 소리야? 인터넷 봤잖아. 다들 한국은 우리 싫어한다고 난리잖아. 맞아. 근데 그거 우리가 확인한 거 아니잖아. 그냥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뿐이잖아. 우리가 직접 본 것도 아닌데 맞다고 믿어도 되는 걸까? 하오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럼 넌 뭘 하고 싶어? 한국에 가보고 싶어. 직접 보고 싶어. 그 사람들이 진짜로 우리를 미워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오해한 건지. 하오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진짜? 한국에 간다고? 위험할 수도 있잖아. 괜히 갔다가 무시당하거나 소리라도 지르면 어쩔 거야? 솔직히 저도 무서웠어요. 낯선 나라에서 누군가가 저를 미워하면 어쩌나 생각만 해도 두근거렸죠. 하지만 한편으론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서 인터넷 소문만 믿고 살 순 없었어요. 하오이, 우리 기자잖아. 진실을 찾는 게 우리 일이잖아. 만약 우리가 가지 않으면 중국 사람들은 계속 오해 속에서 살 거야. 우리라도 진짜를 봐야 하지 않을까? 하오이는 고개를 숙이고 잠깐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샤오인, 이건 우리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 이야기잖아. 중국인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고 괜히 갔다가 상처만 받을까봐 걱정돼. 그 말에 저도 잠시 말을 멈췄지만 다시 용기를 냈어요. 맞아. 그래서 더 가야 하는 거야. 우리만의 감정이 아니잖아.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그 이야기 보고 상처받고 있는데 우리라도 진짜를 보여줘야 해. 만약 정말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 이유라도 직접 들어야 하고 혹시 우리가 오해한 거라면 그 진실도 알려야 해. 하오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결국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 직접 보자. 같이 가자.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안도감이 들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지만 꼭 가야 할 이유가 있는 여행이니까요. 스튜디오를 나와 밤 공기를 마시는데 서울의 거리가 자꾸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혹시 정말 차가운 시선을 받을까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론 친절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 여행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본 것, 느낀 것, 진짜로 세상에 전할 거야. 비행기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우와, 우리 진짜 한국에 왔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출발하기 전에 중국 인터넷에서 본 한국 모습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자꾸만 한국은 우리 싫어해. 한국은 우리보다 못 산다 이런 말들만 봤는데 막상 와보니까 모든 게 새 것처럼 반짝였어요. 하오이가 옆에서 제 팔을 툭 치며 속삭였어요. 샤오인, 여긴 바닥이 거울 같아. 우리 얼굴도 비치겠어. 저는 피식 웃으면서도 한편으론 좀 긴장했어요. 혹시 우리가 중국 사람인 거 알아채면 싫어할까?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캐리어를 끌고 공항 안을 걷는데 다들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주위를 살피며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하오이가 멈춰서며 말했어요. 우리 어디로 가야 하지? 짐 찾는 데가 어디지? 저도 모르겠어서 당황하고 있는데 그 순간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한국 직원분이 다가오셨어요. 도와드릴까요? 하고 미소를 지으시며 영어로 먼저 말을 거셨어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우리 중국인인 거 알고도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요. 하오이가 살짝 당황하면서도 아, 네. 짐 찾는 곳 가야 하는데요. 직원분은 밝게 웃으며 따라오세요. 하고 직접 짐 찾는 곳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하오이가 속삭였어요. 진짜 친절하다. 샤오인, 이거 좀 예상 밖 아니야? 저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터넷에서 본 거랑 다른 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짐을 찾고 나서 공항 밖으로 나왔는데 와 서울로 가는 버스와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바람에 살짝 찬 공기가 불어왔어요. 한국에 정말 오긴 왔구나 싶었죠.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기사님이 우리 중국어 하는 거 들으면 혹시 싫어하실까봐 괜히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하오이가 목적지를 핸드폰에 적어서 보여드렸어요. 기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하셨어요. 창밖을 보면서 저는 살짝 놀랐어요. 하오이, 여기 정말 깨끗하다. 나무도 많고 건물도 다 현대식이야. 하오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나 솔직히 말할게. 한국 오기 전엔 우리보다 못 산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네. 되게 정돈된 느낌이야. 그러다가 하오이가 갑자기 말을 이었어요. 우리 중국도 예전에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점점 각박해지잖아. 근데 여기 사람들은 좀 다르다. 그 말을 듣고 저도 가만히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그런 걸까? 아니면 아직 우리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걸까? 호텔에 도착해서 캐리어를 끌고 들어가는데 안내 데스크에 있던 한국 직원분이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웰컴 투 코리아. 하오이랑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인사하며 웃었어요. 방에 들어와서 짐을 풀면서 하오이가 말했어요. 샤오인, 나 좀 이상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데 왜 자꾸 경계하게 되지? 우리가 잘못 배운 걸까?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근데 진짜인지 더 봐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창밖을 보는데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 그 순간 저는 다짐했어요. 내일은 진짜 한국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보자. 길거리, 시장, 음식점 우리가 직접 부딪혀보자. 하오이가 그런 저를 보며 웃었어요. 좋아. 우리가 기자잖아. 진짜 진실을 보자. 침대에 누우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진짜 한국인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번 여행 정말 잊지 못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정말 맑았어요. 창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햇살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하오이,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이런 날은 밖으로 나가야지. 하오이도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오늘은 진짜 한국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곳이라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 근처에 내렸는데 와 정말 말로만 듣던 전통 궁궐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샤오인, 여기 진짜 멋지다. 우리 중국 궁궐이랑 비슷한 듯 다른 느낌이야. 맞아. 근데 좀 더 깨끗하고 조용한 느낌도 있다. 하오이도 감탄했지만 사실 저는 조금 긴장한 상태였어요. 혹시 사람들이 우리 중국 사람인 거 알아채면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진도 찍고 궁궐 안을 구경하다가 근처 한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한 라떼 한 잔 마시고 나니 마음이 좀 놓였죠. 그런데요, 그때 정말 큰일이 생겼어요. 카페를 나와서 몇 걸음 걷다가 갑자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오이. 나 지갑이 없어. 하오이가 깜짝 놀라서 저를 봤어요. 뭐라고요? 진짜요?
저는 가방을 다 뒤지고 주머니도 뒤졌지만 지갑이 없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혹시 누가 가져간 걸까? 중국 같으면 돌려받기 힘든데. 온갖 걱정이 밀려왔어요. 하오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어디예요? 카페? 응, 카페야. 저희는 바로 카페로 뛰어갔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솔직히 기대도 안 했어요. 설마 그대로 있겠어? 싶었죠. 근데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아까 저희에게 커피를 줬던 직원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보시더니 혹시 이거 찾으세요? 하고 제 지갑을 꺼내주는 거예요. 와, 맞아요. 제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직원분은 부드럽게 웃으면서 여기 두고 가신 것 같아서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중국에서는 솔직히 이런 일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하오이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샤오인, 진짜 대박이다. 중국이었으면 벌써 없어졌을걸?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여긴 다르네.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점심 먹고 북촌 한옥마을로 가려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택시를 탔거든요. 택시 기사님도 정말 친절하게 길 안내해 주시고 도착해서 웃으면서 인사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참 걸어서 골목을 구경하다가 하오이가 갑자기 저를 보며 말했어요. 샤오인 핸드폰 어딨어요? 순간 또 머리가 하얘졌어요. 가방을 열어도 없고 주머니도 없고. 큰일 났다. 택시에 두고 내렸나봐. 이번엔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핸드폰엔 다큐 준비한 자료도 있었고 사진도 있었고요. 하오이가 저를 진정시키면서 말했어요. 일단 경찰서 가요. 혹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관님이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대한 찾아볼게요. 그리고 바로 택시 회사에 연락해 주셨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말 기적처럼 택시 기사님이 핸드폰을 들고 경찰서로 오셨어요. 손님 뒷자리에 놓고 가셨어요. 제가 찾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제가 눈물까지 글썽이자 기사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한국은 그런 거 꼭 돌려주는 나라니까요. 경찰서에서 나와서 하오이가 말했어요. 샤오인, 나 이제 조금 알겠어. 왜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다고 하는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맞아. 진짜 따뜻한 마음이구나. 우리도 이런 마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아. 서울 하늘은 그때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왜 사람들이 한국을 다르게 보는지. 우리도 진짜를 봐야 해. 그날 저녁 저랑 하오이는 하루 종일 걸어서 정말 지쳤어요. 하오이, 나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제가 투덜거리자 하오이가 피식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요, 샤오인. 오늘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하오이, 냄새 대박이지 않아? 하오이도 고개를 돌리더니 냄새 따라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 저기 가자. 그렇게 저희는 작은 고깃집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입에 침이 고였어요. 가게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고기 굽는 소리가 퍼졌어요. 안녕하세요. 젊은 남자 직원분이 활짝 웃으며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순간 저랑 하오이는 서로 눈치를 봤어요. 혹시 우리가 중국 사람인 거 알면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근데 그분은 전혀 그런 기색 없이 계속 웃으면서 처음 오셨어요? 자리로 안내해드릴게요. 앉자마자 메뉴판을 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부르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샤오인, 생각보다 괜찮다. 다행이다. 하오이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응, 나도 조금 안심됐어. 잠시 후 직원분이 반찬 가득 쟁반과 함께 고기를 가져오셨어요. 김치, 쌈장, 마늘, 고추, 나물, 이름 모를 다양한 반찬들이 한가득 나왔어요. 이거 다 공짜예요? 하오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더니 직원분이 웃으면서 네, 다 서비스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와, 하오이, 중국에서 이만큼 나오면 돈 엄청 낼 텐데. 제가 말하자 하오이도 동의했어요. 그러게요. 여긴 뭔가 다르네요. 직원분이 와서 고기도 직접 구워주셨어요. 이렇게 구우시고요. 다 익으면 이렇게 싸서 드시면 돼요. 상추에 고기, 쌈장, 마늘까지 올려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와, 친절하기까지.
하오이가 감탄했어요. 고기를 한 입 가득 먹는 순간 정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진짜 맛있다. 고기의 부드러움과 쌈장의 짭짤한 맛, 마늘의 알싸함까지 다 어우러졌어요. 하오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샤오인, 우리 어릴 때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밥같이 먹는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라고.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응, 맞아. 밥 한 끼 나누는 게 마음을 나누는 거라고 했지. 하오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 우리가 중국 사람인 거 알고도 이렇게 대해주는 거 보면 진짜 우리를 미워하는 거 아닐지도 몰라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래, 그냥 인터넷에서만 떠도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직접 보니까 다르네. 그때 직원분이 다시 다가와서 이거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한국에 와주셔서 고맙다고 하면서 된장찌개 한 냄비를 내주셨어요. 정말이요? 와, 감사합니다. 하오이도 놀라서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샤오인, 나 이거 먹으면서 진짜 생각 많이 들어요. 응, 나도. 그냥 밥 한 끼인데 마음이 따뜻해지네. 그때 하오이가 상추에 고기를 싸서 제게 내밀었어요. 샤오인, 이거 먹어요. 우리 오늘부터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자. 저도 웃으면서 쌈을 받아들었어요. 응, 우리도 이런 따뜻함 배워야 해. 밥을 다 먹고 일어서는데 사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말했어요. 한국에 좋은 기억 남기고 가세요. 그 말에 정말 마음이 찡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였어요. 하오이, 오늘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 응, 나도. 하오이가 갑자기 조용히 말했어요. 샤오인,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적어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따뜻했잖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밤하늘에 별 하나 없는 도시의 하늘. 하지만 그 안에 따뜻한 빛들이 가득했어요. 응, 하오이. 우리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꼭 전하자.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 다가 아니라고.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라고. 하오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죠. 그날 밤 고기 냄새가 아직도 옷에 남아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더 깊이 남아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조금 흐렸어요. 창밖을 보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하오이,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하오이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드디어 한국 방송국 PD님을 만나네요. 우리가 만나기로 한 분은 박지훈 PD님.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사실 좀 긴장됐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하오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샤오인 있잖아요. 나 어제 고깃집에서 생각 많이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미워하는 거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중국에선 다들 그렇게 믿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래서 오늘 PD님 만나면 우리 이 얘기 꼭 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지 우리가 직접 본 거 말이에요. 도착한 방송국은 정말 컸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어요. 저는 속으로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하고 다시 한번 놀랐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안내 데스크 직원분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박지훈 PD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15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하오이가 제게 속삭였어요. 샤오인, 나 아직도 긴장돼요. 괜히 우리가 민감한 이야기 꺼냈다가 불편해하시면 어쩌죠? 저도 솔직히 같은 마음이었지만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기자잖아요. 진실을 말해야지. PD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15층에서 문이 열리자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분이 서 계셨어요. 혹시 린샤오인 씨, 채나오이 씨 맞죠? 반갑습니다. 저는 박지훈입니다. 따뜻한 미소로 손을 내미시는 모습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박 PD님 사무실로 들어가 앉자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한국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PD님의 첫마디에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오고 싶었어요. 진실을 직접 보고 싶어서요. 제가 말하자 PD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보니까 어떠셨어요? 하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저희도 놀랐어요. 중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한다고만 들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모두 너무 친절하셨어요. PD님이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소문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사실 한국도 옛날에는 정말 힘든 나라였어요. 전쟁도 겪고 가난하고 제가 어릴 땐 하루 세 끼도 못 먹었죠.
그런데 다 같이 땀 흘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요? 저희 중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해가 돼요. PD님이 잠시 창밖을 보다가 말했어요.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들도 속마음은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부터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가족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말에 저는 어제 고깃집에서의 일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제도 저희한테 고깃집 사장님이 서비스로 찌개도 주셨어요. 그냥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PD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사실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그냥 못 지나가요. 그게 정이에요. 하오이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PD님, 저희 사실 한국 오기 전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혹시 나쁜 대우 받을까봐.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어요. 중국 사람들에게도 한국 사람들에게도 서로 오해만 하지 말고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PD님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지금 세상에 꼭 필요한 이야기죠. 저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기꺼이 돕고 싶네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PD님이 따뜻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국도 중국도 옛날에는 다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다큐로 그걸 꼭 보여주세요. 그래야 두 나라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하오이랑 눈을 마주쳤어요. 그래, 이거야. 우리가 원한 답. 사무실을 나오는 길 하오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샤오인, 나 오늘 진짜 많이 배웠어요. 한국도 우리처럼 아픈 역사가 있었구나. 응, 그래서 더 따뜻한 거겠지. 우리도 돌아가서 이 이야기 꼭 전하자.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햇살이 비친 것처럼 따뜻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어디서나 다 같을 수 있구나. 그걸 깊이 느낀 하루였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오이가 제 옆에서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샤오인, 벌써 마지막 밤이라니 믿기지 않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 사실 저희는 한국에 오기 전만 해도 겁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떠나는 게 아쉬울 정도였죠. 마지막 밤인데 남산타워 보러 갈래? 제가 물었더니 하오이가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죠. 서울 야경 보면서 정리도 할 겸요. 버스를 타고 남산타워로 올라가는 길 기사님이 우리를 보더니 밝게 웃으시면서 중국에서 오셨어요? 하고 물으셨어요. 순간 조금 긴장했지만 솔직하게 네, 중국에서 왔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정말 따뜻하게 웃으시면서 한국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좋은 기억 많이 가지고 가세요. 그 말에 하오이가 작게 웃으며 속삭였어요. 샤오인, 또 이런 말 들으니까 괜히 찡하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에서 내리려는 순간 기사님이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이거 추우니까 드시면서 올라가요. 안에는 조그만 사탕과 초콜릿이 들어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둘 다 몇 번이나 허리 숙이며 인사했어요. 남산타워로 올라가는 길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온 도시가 반짝이는 별처럼 느껴졌죠. 하오이, 처음에 우리가 상상한 한국이랑 다르지 않아? 하오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달라요. 인터넷에서 본 거랑 너무 다른 세상이었어요. 전망대에 도착해서 저희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오이, 나 이런 생각했어. 한국 사람들도 우리처럼 열심히 살아온 거잖아.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근데 그 속에서도 마음은 따뜻하게 지켜왔고. 하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도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은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는데 여기 와서 오히려 많이 배웠어요. 그러다가 하오이가 갑자기 가방을 뒤적이더니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뭐 써요? 제가 묻자 하오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다큐멘터리 제목. 정말? 하오이가 웃었어요. 응. 제목은 마음의 거리 어때요? 우리 마음이 멀었던 거지. 사실 이렇게 가까운 거였는데.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좋은 제목이다. 그때 옆에 있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희를 보더니 다가와서 중국에서 왔어요? 하고 물으셨어요. 네, 대답하자 그 할머니가 부드럽게 웃으시면서 우리도 옛날에는 참 힘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결국 사람이지, 그렇죠?
좋은 사람들은 나라 상관없이 좋은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찡했어요. 맞아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하오이가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어요. 남산에서 내려오는 길,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탔어요. 근데 내릴 때쯤 기사님이 또 저희를 부르시더니 한국 오셔서 안 좋은 일 없으셨죠? 혹시라도 누가 실수했더라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하오이가 바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따뜻한 기억만 가지고 가요. 다들 저희한테 너무 친절하셨어요. 그러자 기사님이 안도한 듯 웃으며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또 놀러 오세요. 버스에서 내리는데 하오이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샤오인, 나 이제 알겠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다 똑같구나. 나라가 다를 뿐이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도 돌아가서 이 이야기 꼭 전하자. 인터넷에서만 보는 세상 말고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호텔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러 물을 샀는데 계산하던 아저씨가 우리를 한번 보더니 여행자세요? 하고 물었어요. 네, 중국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작은 음료수를 하나 건네주셨어요. 한국 온 기념이에요. 좋은 추억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또다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하오이,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의 진심 따뜻함,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진짜 한국. 하오이도 조용히 말했어요. 맞아요. 나 이제 한국 좋아졌어요. 그날 밤 저희는 작은 사탕 하나를 나눠 먹으며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달콤하고 따뜻했던 한국에서의 시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